다음은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제목은 유동규 천천히 말라 죽일 것입니다. 좀 무시무시한데요. 1년 넘게 이어진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부원장 체포를 기점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체포 당일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 자유의 몸이 된 이후로 연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작심한 듯 발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직접 그게 아니다 반박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혹시 검찰 측에서 회유나 협박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회유, 협박 이런 거 당할 사람 아닙니다. 그럼 혹시 남욱 씨나 김용 씨나 아니면 이제 정민용 변호사 측에서 혹시 연락이 오거나 접촉이 온 게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피고인끼리 연락 안 합니다. 예, 갑자기 이제 신경 변화가 있으신 건지 바로 입을 이제 여신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신경 변화 없습니다. 신경 변화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진실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지은 죄만큼 만약에 있으면 받고 남이 지은 거면 내가 그거는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그만큼 하려고 그냥 가치 없는 거에 너무 제가 몰두한 것 같습니다. 정치나 이런 관련해서 이제 절대 영광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MBN의 단독 인터뷰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MBN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신복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유동규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3년도에 강남 유흥주점에서 정진상과 김용 등을 접대했다. 또 유동규 본인의 원룸 및 압색을 당했을 때 휴대전화를 버린 것 역시 정진상의 지시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씨의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정 실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이루어졌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얘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지금 민지숙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는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 그럼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정진상 실장은 이전에 이런 의혹들 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은 구속된 김용 부원장도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8억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최고위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의 입으로 전해졌는데 김용 부원장은 검찰은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없다며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당사자인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검찰의 칼끝이 향하는 건 김용, 정진상보다는 결국 이재명 대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폭탄 발언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실명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줬는데 써놓고도 아는 척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는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이 재판 과정에서 21일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도 봤다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에 사탕 한 개도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 자기가 보기엔 돈을 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재밌더라 라면서 의미심장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돈을 받은 적 없다는 부인에 대해 돈을 요구해 받았을 땐 언제고 만난 적도 없다 하면 내가 유령을 만났느냐 이렇게 반박하면서 검찰이 다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신복인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과 적어도 100번은 술을 먹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런 술 접대가 실제 있었던 내용도 검찰이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약간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탕 하나도 안 받았다는데 말이 내가 만난 건 유령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이도훈 위원님. 이게 지금 어쨌거나 가정입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얘기만 다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 너무 큰 타격인 거거든요. 그렇죠.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한 번도 불거지지 않았던 지금 대선 정치자금 얘기가 유동규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구체적으로 그 김용 그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그런 루트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수사가 시작됐고 더 하나 큰 문제는 대선 자금 말고도 기존에 수사하던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그 기획본부장인 나에게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었다.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손을 뗀 것은 이재명 시장의 이러이러한 지시가 있었다. 만약에 그런 진술이 나온다면은 그건 대장동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큰 타격을 입고 법적으로는 배임죄로 의율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단순히 뭐 대선 자금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의혹이고 혐의일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만약에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고 한다면 이게 또 어떤 후폭풍으로 더 크게 번질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민지숙 기자. 아니 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계속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마음이 바뀐 이유 사람들이 네.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본부장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명상을 즐겼다 이런 약간 황당한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네. 뭐그 기간 동안 심경의 변화가 있을 만한 뭔가 정보들이 들어왔다,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 설명을 한 건데 네. 취재진과의 대화에서도 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 심경의 변화 전환 멘트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은 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저는 바라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분들이. 그래야 이거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입니까? 여야 혹은 그런 어떤 정치 바람 이런 거 저에 전혀 이제 연관치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이제 대가를 치르면 되고 제가 좀 밀어내가지고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아니면 혹시 부정한 금전을 요구한 게 네. 김용 부원장이 말고도 계시. 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그냥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고 오신 거죠?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치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위례 신도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지난달부터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는 유동규 씨 변호인 향후 입장 전달이 필요할 때는 기자단 간사를 통해 풀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예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대표가 이 고 김문기 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이 모른다고 주장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장 재직 때는 내가 모르고 있었다. 네. 100%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던 것 관련해서인데요. 네. 이 해외 출장 중으로 셋이서 골프도 치고 이 카트까지 같이 타고 다녔다면서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이제 천천히 이제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 가겠다며 네. 추가 폭로를 시사하겠다는 발언 역시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약간 복수의 화신으로 좀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지금 뭐 기자들이 뭐 이런저런 가능성을 좀 얘기하긴 했는데 왜 변한 걸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 일단 뭐 아까 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네. 일단 유동규 씨한테
측근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는 측근 아니다. 그랬죠.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측근이다라고 얘기한 거에 본인은 아마 측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받았다. 게다가 김문기까지 이렇게 부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유동규 씨의 발언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냐에 대해서 사실 조금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네. 유동규 씨가 저렇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동규 씨가 작년 10월에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때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네. 그거는 지금 변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데 1년이 뭐가 더 지나도록.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수사가 했지만 더 나온 것도 없어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잖아요. 공무원 신분이었어요. 네. 이 공무원이 이제 이 뇌물을 수수하게 되면은 원래는 뭐 그 이제 형법에 이제 뇌물 뭐 129조를 보면은 네.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특경가법,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1억 원 이상의 경우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범죄죠. 중범죄예요. 네. 근데 아주 개인적인 건 가설입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동기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정치 자금으로 나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전달만 하려고 했다. 나는 그냥 중개인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법 자체가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정치자금법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네. 형량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 석방이 되면서 지금 적용죄가 뇌물죄에서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바뀌었어요. 유동규가. 그러니까 뭐 검찰이 회유를 했네 안 했네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나온 것만. 예, 개인적인 심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이제 어느 네.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심경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8억 원 중에서 김용한테 7억 원만 그러니까 나무관한테 8억 원을 받아서 1억 원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고 7억 원만 전달한 다음에 네. 1억 원은 돌려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왜 1억 원만 돌려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예요, 사실. 만약에 김용이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으면은 네. 7억 원을 다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1억 원만 주는 거는 아예 안 돌려주든지 다 돌려주든지. 근데 1억 원만 준 것도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금 밝혀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네. 혹자는 실제 오간 거는 1억 원뿐이 아니고 네. 7억 원은 아직 미전달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지금 봐야 된다. 이게 네. 유동규의 말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은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준일 대표님 얘기는 어쨌거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얘기를 100%다 믿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실제로 이게 진실인지 여부는 좀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뭐 김용 부원장도 검찰이 가진 건 진술뿐이지 않느냐, 조작 수사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앞서 진술했던 내용을 뒷받칠 만한 물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바로 성남도계공 전략사업실장 진행 정민홍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목한 그 날짜에 실제 남욱 변호사 측 인물이 정민홍 변호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드나든 출입 기록 그리고 네. CCTV 영상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해당 메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의 진술 등을 통해서 18일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어쨌거나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좀 근거가 좀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민지숙 기자,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연일 이 대선 자금 진실 게임이란 이런 제목의 글을 통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직접 반박하고 있는데요. 네. 내용을 좀 보시면 뭐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준 존재에게 대선 자금을 대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싱크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그래서 내가 이걸 나눴지. 이 녹취에서 김만배는 성남시의 엄격하고 꼼꼼한 공공환수 조항을 거론하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을 거칠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저를 뭐 공산당 XX 뭐 할
X 뭐 이렇게 막 욕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저런 원망을 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 다 끝났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돈을 줍니까? 그 미워했던 사람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네? 네,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건 아니다. 난 절대 아니고 지금 검찰이랑 우리랑 어떻게 네네. 보면은 주장이 지금 진실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훈 위원님.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진실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선 자금 의혹 이건 아니다.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선 자금 의혹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어. 이회창 당시엔 총재였었죠. 그때 이후에 처음 아닌가요? 그게 이제 2002년 때 노무현 후보, 이회창 후보가 붙었던 선거인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 정치 자금을 승용차에 넣어서 아예 전달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차떼기 정당 그랬었죠. 오명까지 받았고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 정치인들은 돈 받지 마라. 정부에서 선거 자금은 대주겠다. 해서 이제 그 선거공영제가 실시가 됐고 네. 이번 선거에서도 그 각 정당별로 대선 자금이 한 500억 정도, 네. 그다음에 또 대선 때 그 정당 운영 자금도 한 400억 정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와 별도로 불법적인 부정한 대선 자금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고 현재 그 선거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만약에 그 유동규 씨의 주장대로 사실이라면은 네. 굉장히 파장이 큰데 지금 아까 유동규 씨 기자회견에서 우리 그 언론인 기자들이 그 묻지 않습니까? 김용 씨 말고도 돈 준 사람 있죠? 이렇게 하니까 유동규 씨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죠. 검찰 법원에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현재 또 선거 시스템이 또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이게 대형 사건이 될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더 커질지 좀 봐야 된다. 이 검찰 수사를 좀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